사용료 중에 소수 부분과 뭐 전체 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따가 RPM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거기 2페이지 남은 거 끝내버리자고. 사용로그의 활용. 사실 사용로그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시기로 옮기는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거 한번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보도록 하죠. 290페이지. 자, 첫 번째 1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문제에서 뭐가 증가한다, 뭐가 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식으로 전환하는 얘기지. 만약에 뭐 10%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총이량 A가 매년 R% 증가하면 N년 후의 양은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전체 N승이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 인상된대. 그럼 내 용돈 얼마 되는 거야? 12만 원 되는 거죠? 12만 원. 그럼 이 12만 원은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는 거야? 1.2 1.2를 곱한 거야. 1.2. 그럼 이 20%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된 거지? 여기에다가 원래 용돈 1에다가 20%는 20%는 0.2니까 1에다가 0.1을 더해준 거예요. 내 용돈이 A1이었는데 R% 인상되면 내 용돈이 얼마 되냐 이거지. 얼마 된다? A 곱하기 1 더하기 0.R? 0.R? 그거를 이제 우리가 100분의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려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1년에 20%씩 매년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다음 해에 또 얼마가 돼? 얼마 되지 이거?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만 원에 20% 인상돼가지고 12만 원이 됐잖아요. 그렇지? 이게 또 20%가 또 오르면은 곱하기 또 1.1을 해주는 거야. 안 그래? 20% 올라가면 50% 올라가면 몇을 곱해줄까? 1.5를 곱해준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지나면 10만 원 곱하기 1.2에 10승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R%씩 계속 올라간다면 더하기 100분의 R을 N승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반대로 용돈을 뭐 20% 삭감한다면 그러면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 마이너스 1.2? 아니에요. 내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20% 삭감되면 얼마가 돼? 0.8 맞아요. 8만 원이 되죠? 그럼 0.8에 이 0.8이라고 하는 수는 말이지 1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소수로 바꾼 다음에 빼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거듭제곱을 신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뭐 별거 없어요. 필수형 13. 어떤 기업에서 올해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매출을 증가시켜서 10년 후에는 올해 매출의 4배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년 몇 %씩 증가시켜야 되느냐? 현재 매출이 매출 P야. 오케이? 근데 매년 R%씩 증가시키는 거야. 오케이? 증가하면 여기 플러스 해준다 그랬지, 그치? 몇 년 동안 증가시켜? 10년 동안 증가시켜. 그러면 이게 10년 뒤에 매출이 얼마가 된다? 현재 매출의 4배가 된다. 그럼 R이 몇이 해야 되느냐? 오케이? 식을 세우고 나면요, 현재 매출은 모르지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식이. 그러니까 R에 관한
방정식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와있죠. 단 로그 2는 0.30, 로그 1.15는 0.06으로 계산한다. 무슨 말일까? 자, 이게 1 더하기 100분의 R의 10승인데요. 이게 4인 거야. 이게 4. 오케이? R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준다.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주면요. 여기는 1 더하기 100분의 R에 몇 승? 10승 이렇게 되죠. 그쵸? 오른쪽은 로그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그 2는 몇이라고? 문제를 찾아봐야 돼. 0.4그래. 0.3. 0.30이니까 곱하면은 0.60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도 10이 있잖아요. 그치? 10이 있으니까 로그의 1 더하기 100분의 R은 뭐가 되는 거야? 10까지 넘겨버리면 0.06이 되겠죠. 그렇죠? 0.06이 나오려면 로그가 몇이어야 돼? 원래는 로그표를 찾아봐야 되지만 문제에 주어져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15가 0.06이라고? 그럼 얘가 1.15가 분해. 그치? 그러면 100분의 R이 100분의 0.15인 거예요. 0.15. 그러니까 R은 15%가 된다. 15%씩 10년 동안 하면 매출이 4배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 자, 13-1 방사선 물질을 보관하는 곳에는 외부로 방사선 입자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 특수 보호막을 설치한다. 어떤 방사선 입자의 20%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15장 설치했을 때 20%를 막아주는 거니까 이게 이런 막이 있으면 방사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 20%가 막아지고 몇 퍼센트만 남는 거야? 80%만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방사선의 양이 A였다고 하면 한 장을 통과하고 나면 방사선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다? A 곱하기 0.8이 되는 거란 말이지. 몇 장을 해놨어? 15장을 해놨죠? 여기 15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예요, 입자. 근데 이 조그매지면 조그매질수록 입자의 성질과 이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게 돼 있단 말이지. 그걸 연구하는 걸 우리가 양자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되면 이제 엄청 이상해져요. 막 헷갈려지고. 그래서 이제 양자 이론을 하면 되게 어려운 물리학으로 돼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방사 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요. 방사선이 뭐냐면 선생님 전에 얘기했잖아. 엄청나게 큰 원자들은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얘들이 막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이렇게 막 쪼개져요. 이렇게. 근데 이 쪼개지면서 얘네들을 연결하는 입자가 있는데 연결하는 입자가 튕겨나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밖으로 튕겨나온다고. 근데 이 입자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방사선인 거야. 오케이? 방사선은 곧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주는 입자예요. 입자. 내비 입자라고 하는데 걔들이 튀어나오면은 걔들이 우리 몸에 꽉 부딪히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해. 오케이? 세포가 파괴되면 우리 몸에서 이 세포는 죽었구나, 기능을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파괴된 세포들이 분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변형이 되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나쁜 경우에는 암세포 같은 게 될 수 있다. 오케이? 방사선을 맞는 걸 우리가 피폭이 됐다라고 말해요. 피폭이 됐다. 피폭이 뭐냐면은 원자폭탄을 맞았다의 그 피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폭탄의 피해자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폭탄이 꽉 떨어지면 엄청나게 방사선이 쫙 나오거든요. 이 방사선 입자들은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런 벽 같은 거 그냥 통과한다고. 이런 유리창도 그냥 통과해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하다 하면 다행인데, 통과하다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이제 부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한마디로 세포 레벨의 질병이 생기는 거야. 세포 레벨의 질병이 생기면 고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몇 세대에 걸쳐서 그 변형된 세포를 이어받은 애기들도 태어나고 막 그랬어요. 일종의 유전병이죠, 유전병. 그 뒤로 이제 원자폭탄이 안 터졌죠. 그래서 요즘 이 방사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잖아. 일본에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 마치요. 막 그 방사선 물질이 우리나라에도 오네 안 오네 이렇게 막 말이 많았죠. 방사선이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막는 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이제 방사선들이 막 나와도 막아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터지면 밖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 망가지게 잘 해야 돼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 없애자고 하죠. 어떻게 해야 좋은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고, 방사선이 갈수록 줄어든다. 입자가 이 막에 부딪혀서 몇몇 개는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가면은 여기 안쪽에서는 방사선이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구조라는 거 알아요. 몇 개를 하면은 이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A의 0.8의 15성 15장을 놓게 되면은 20%씩 15번이 감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러면 처음 양에 여기가 몇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0.8의 15승이 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8에다가 0.8의 15승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우리가 K 값이 몇인지 거기에 한마디로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제 내신 문제에는 여기에 단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여기서 딱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로그 2가 0.301이고 로그 3.51이 왜 주어져 있어? 얘가 3.51인가 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요, 내신 문제 같은 데는 한 개 더 나와 있어요. 문제 몇 번 풀어본 애들이 그냥 계산 안 해고 답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가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문제집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거 매번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 또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거에 대한 식을 잘 세울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필수형 14 문제 풀어보자고. 실생활에서 활용되는데 로그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문과에서는 사실 별로 없죠. 과학에서 하는 거예요. 문과 수능에는 그래서 과학에 관한 활용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온다고? 애들이 문제를 안 읽어보게 하려고, 문제 읽기 싫어지게 하려고. 소리의 강도가 P, W per 미터 제곱일 때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아이들은 이제 싫어지죠. 그래서 안 싫어지게 되는 요령은 뭐냐면 거기 괄호 안에 써 있는 거는 없애버리는 거야.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단위예요, 단위. 오케이? 강도니까 아마 와트 정도가 아닐까. 와트 퍼 평방미터. 단위 면적당 와트 이렇게 될 텐데, 단위가 나오면 대부분의 이제 지문들은 어려워 보여지게 돼 있어. 오케이? 단위 신경 쓰지 말고, 소리의 강도는 P,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 D. 오케이? 괄호 안에 있는 dB는 뭐라고? 단위라고. 단위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지워버려. 그냥 우리 컴싸로 그냥 까맣게 칠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는 그렇게 정의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주어진 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숫자를 거기 식에다가 알맞게 잘 대입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지점 A, B에서의 소리의 크기가 각각
50dB과 55dB일 때 B 지점의 소리의 강도는 A 지점에서의 소리의 강도의 몇 배인지 뭐야? 소리의 강도 동그라미 한번 쳐줘야죠. 소리의 강도가 뭐라고? P인 거야. P. 맨 앞에 써있잖아. 소리의 강도는 P예요. P.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 있어. 10D, D인가? D. D는 10 로그 P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P0는 상수 이렇게 돼 있는데 A 지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B 지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D는 뭐라고? 데시벨이라고. 데시벨. 소리의 크기. 소리 크기. 오케이? 여기는 P는 뭐라고? 소리의 강도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거의 국어 문제예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요령은 뭐냐면 A 지점, B 지점 두 개의 지점이 있잖아. 그러면 관계식도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그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A 지점에서 관계식은 저기 있는 변수에다가 다 A라고 하는 아래 첨자를 붙이는 거죠. DA는 10 곱하기 로그 P0분의 PA. 그래서 여기는 A 안 붙이나요? 문제에서 P0는 상수라고 했잖아. 이건 바뀌는 게 아닌 거야. 변수 자리에다만 다 A를 붙이는 거죠. B 지점이 있으면 DB는 이렇게 하는 거죠. 10 곱하기 로그 P0의 PB. 자, 문제에서 뭘 보라 그랬어? B 지점에서의 소리의 강도, B 지점에서의 소리의 강도, PB죠? 이게 B에서의 소리의 강도야. 크기는 D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A 지점에서의 소리의 강도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하는 건 그럼 뭐야? 우리가 구하는 x는 뭐야? p a분의 p b 아니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개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두 식을 어떻게 요리를 해주면 얘를 만들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pb 나누기 pe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 pb 나누기 pe가 되려면 PB 밑에 PA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로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B에서 DA를 빼주면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0 로그 P0분의 PB 마이너스 10 로그 P0분의 PA가 되면서 정리가 되죠. 이제 정리가 되면 이퀄 10으로 묶어내고요. 로그 이거 나누기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어떻게 돼? P0 지워지죠, 그렇죠? 없어져가지고 자 여기에 PA분의 PB라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다 넘겨줘도 돼요. 요거랑 요거 나와 있어 거기에 50으라 그랬네, 그렇지? 여기가 50, 여기가 50. 그럼 얘는 이제 5겠네요. 5. 예, 나누면 이제 2분의 1이게 되네, 그렇죠? 그럼 얘는 몇인 거야? 여기 10이 넘어가니까 10에 2분의 1 쓰. 10에 2분의 1 쓰. 루트 10. 아, 루트 10 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밑에 14-2도 같은 구조예요. 별의 등급 M과 별의 밝기 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야, 별의 등급하고 별의 밝기하고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케이? 별에다가 등급을 매긴다고. 크기와 뭐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우리 게임하면 몬스터들한테 급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급입니다. 별의 밝기는 한마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밝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관계식이 있는데 그게 로고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는 북극성 밝기의 24배이다. 자,
시리우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고 북극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시리우스의 등급과 밝기 사이 관계식이 하나 있는 거고 북극성의 밝기와 등급 사이 관계식이 하나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시리우스를 A, 북극성을 B 이런 식으로 놓으면요 여기서 한 것처럼 똑같이 A와 B에 대해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밝기가 주어져 있고 등급이 2등급일 때 시리우스는 몇 등급이야? 등급 차를 구하라는 거잖아. 등급 차. 몇 등급 차이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식을 잘 요렇게 요런 식으로 세워주면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3점이든 4점이든 실제 문제는 엄청 쉬워. 활용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풀이를 보면 뭐야? 다들 뭐야? 저렇게 쉬운 거였어? 해볼걸. 다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케이? 활용 문제 맞추는 거. 활용 못 맞추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 드디어 로그가 끝났네요. 근데 사실 뭐 이 로그 쪽은 뭐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은 그냥 뭐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샥 없어지죠. 그냥.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